안녕하십니까, 송영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8강 직선의 방정식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직선과 수직이고 1,1을 지난 직선이 마이너스 1,k를 지날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x-2y 더하기 3은 0. 자, 얘와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것이고, 자, 1,1을 지나는 1,1 지나는 직선이 얘가 또 다른 점을 이런 점을 지난데 마이너스 1,k를 이런 느낌의 문제겠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뭘 찾아야 되겠어?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얘를 y대로 정리해보면은 이 직선은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죠. 즉,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면 어떻게 되니?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x 플러스 n 이렇게 났는데 어디 점을 지난데 P점 1,1을 지난다 했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y가 1이 나오려면 n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n이 이제 2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바로 Q점 마이너스 1,k를 지날 때니까 Q점을 대입해보면 y는 k, x가 마이너스 1인데 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5가 되네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y제편을 몰라서 n으로 놨는데 어디 점을 지난다? 1,1을 지나니까 맞고요. 그쵸? 이때 마이너스 1,k 마이너스 1,k를 지나니까 k 값이 3이 나오네. 계산이 어디 잘못됐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세 점 A, B, C를 꼭지점을 생각하는 A, B, C에서 수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야, 이 수심이라는 거 수심 선생님 정의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수심은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에서 대변, 즉 맞은변에 수선의 발, 즉 수직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얘를 우리가 수선이라고 해요. 이 녀석을. 이 점을 뭐 I라고 하면요. 그러면 결국 뭘 이용해 주겠어? 바로 A점의 좌표가 3,0이고 그 다음 B점의 좌표가 1,4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그러면 바로 기울기 조건 이용했죠. BC를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직선 L과 A점을 지나는데 3,0을 지나면서 수직인 수직 조건을 이용하고 해서 각각을 구해준 다음에 교점 구했을 때 나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심의 정의를 알아야지만 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즉 수선이기 때문에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k 값은 자, 평행 조건 이용되는 평행하다는 거는 뭐니? 기울기를 갖고 y좌표가 다른 거죠. 이렇게 일반형을 주었을 때는 바로 개수의 비가 x의 개수비 k분의 1, 그 다음에 y의 개수비 2k 더하기 3분의 k,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 마이너스 3분의 r 쓰니까 3분의 1 해서 얘가 기울기 같다는 거고 얘는 y좌표가 다르다는 거죠.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니까. 대각선도 계산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자, k제곱이 2k 플러스 3이고요.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만 3이 0. 자, k는 뭐가 나옵니까? 1, 3이니까 3하고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 k가 3이면 얘랑 같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두 점을 지날 때
A하고 B에 대해서 다음 중 B-A.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는 조건. 수직 이등분선.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조건이 하나겠니? 아니에요. 수직과 이등분. 이등분이다. 바로 중점이 이용되는 거고, 바로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같이 이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A점의 좌표가 1,3, B점의 좌표가 5,1. 이 3분을 어떻게? 2등분인데 수직으로 2등분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뭐야? 중점이 구하시는 거, 중점. 2등분이기 때문에 중점이 구해지고, 중점의 좌표는, 자, 얘랑 얘랑 더한다면 2로 나누니까 x좌표는 3이 되는 거고 y좌표는 2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 L의 기울기는 x 증가량 5 빼기 1 4분의 y 증가량 1 빼기 3. 중요한 건 빼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L 다시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를 바로 써보면, 자, y 마이너스 2 기울기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서 2였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3이죠. 자, 얘가 바로 뭘 지난다? a, 2와 5, b를 지난다. 각각 대입해주면은 a와 b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점 1,2와 직선 요 녀석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요거 조금 생소한 문제일 수 있고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기보다 많이 안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인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x하고 y 개수가 지금 문자로 돼 있지 숫자가 아니라, 숫자면 바로 거리가 나오겠지만, 따라서 선생님이 얘 거리를 fk라고 해볼게. 왜냐면 k라는 문자가 포함해서 나올 거니까. 자, 루트, 자, x의 개수 k 플러스 1의 제곱, y 개수 2k 플러스 4의 제곱. 분자에는 각각 1하고 2가 들어가죠. 1 들어가면 k 플러스 1, 2 들어가면은 뭐야? 4k 플러스 8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분모가 지금 이제 k가 한 2차식 루트 안에 정리되고, 5k 제곱 8에서 16에다가 16에다가 여기가 18k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자는 5k 더하기 1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데, 얘 최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문자가 둘 다 있단 말이야. 문자, 그렇죠? 문자가.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게 되니? 분모가 얘가 최대값 되려면 얘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이 값이. 따라서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했을 때 가장 최소화 된다. 얘를 이용해 준 문제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분모가 이렇게 문자가 있고 분자가 아예 상수면은 더 명확하게 우리 설명을 해주면서 선생님 반비례까지 얘기해 주겠는데, 이거 요 정도까지만 느낌까지 얘기를 해드리려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강의 교양 올라온 풀이를 자세히 좀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얘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사실 앞에 문제는 문자를 포함했고, 얘는 바로 숫자가 주어지면서 바로 거리가 나오는, 바로 P점의 좌표라 4,5이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2x-y 플러스 2는 0일 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다? 바로 최단거리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바로 이용해주면 d는 루트, 자, x개수 y개수 각각 제곱하니까 5가 되는 것이고, 4하고 5를 대입하죠. x하고 각각 y에다가 따라서 루트 5가 되겠다. 나 5번.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17번인가요? 1,2를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루트 2인 직선의 기울기 합은 요거 문제 잘 봐야 돼. 요거도 선생님 별표 좀 칠게요. 1,2를 지나고 그러면 느낌이 뭐냐? 원점은 일단 0,0이죠. 좌표가 원점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고, 자, 1,2를 지난 점을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는 거는, 얘가 이제 루트 2가 되는 건데, 지금 조건이 몇 개니? 거리가 루트 2라는 것과 1,2를 지난다는, 즉, 조건이 두 개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직선의 문자가 3개면 안 돼요. 2개 해야 되는데, 즉,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많이 놓으려고 해요. 왜?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일반형. 이렇게 놓고 우리들이 많이 풀었거든. 이렇게 풀면은 노굿이야. NG라는 거죠.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문자가 많으면 안 된다. 주어의 조건보다. 어떻게? 바로 표준형인 mx 플러스 n을 놓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이렇게 놓고 다시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를 넘겨서 mx-y 플러스 n은 0 놓으면은 짜잔 문자가 2개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따라서 자 조건이 일단은 얘 거리 조건이 뭐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거리가 루트 2니까 자 x계수 y계수 각각 제곱을 더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00 대입해 여기가 나오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1을 뭐야? 야 지나는 거잖아. 지난다.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y는 2 x에 1 대입해주면은 m 플러스 n. 따라서 요 두 개씩을 연립해주면은 바로 m하고 n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이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죠. 왜? 아 우리가 항상 일반형 ax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항상 놓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습관, 얘를 버리고 아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을 이용해서 풀려면 문자가 2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착안해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가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숫자만 살짝 다르고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 선생님이 강의에 올려온 교환에 풀이가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은 문제 유형은 좀 넘기고 있어요.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왜 저건 안 풀어주지? 그러면 이제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야.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2,1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실수 k 값을 a, 그때 거리를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값은 앞에서 나왔던 거리 최대가 되는 문제 있었죠? 몇 번이었나? 요거 비슷한 문제예요. 개념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공식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점 1,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원점 5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분의 루트 3일 때 a와 b의 고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네.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속 나오고 있지. 문제 살짝 문자가 점이냐 또는 직선의 개수이냐 아니면 거리가 문자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달라지진 않아. 매번 조건이 좀 달라지더라도 구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는 거야. 공부를 할 때 계속 다른 유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유형을 자꾸 변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냥 거리 공식 이용하면 돼. 자, 거리가 뭐다? 2분의 루트 3이다.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x와 y 계수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게 a제곱, b제곱이 되는 것이고 절대값. 분자는 뭐야? 각각 얘를 x, y 대입해 주는 게 공식이지? 이렇게. 이때 뭘 구하는 거냐? 원점 5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분의 루트 3일 때 그러면 1,1을 지나는 직선이니 선생님이 1,1을 지나는 건데 1,1로부터 거리를 이용했네요. 이렇게 성급하게 문제를 잘못 읽으면 나처럼 실수를 한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야. 그쵸? 이거 아니죠. 지금 웃고 있었죠, 친구들이. 선생님이 따르게 풀었어. 잘못 풀었어. 지금 조건이
1,1을 지나는 요 직선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지금 웃고 있죠, 친구들이. 자, 원점 5 요거하고 거리가 요 거리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좀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좀 실수 덜 할 수 있고요. 자, 거리는 다시 구해보자. 2분의 루트 3이야. 어디로부터? 원점의 직선 사이 거리가. 자, 일단은 a제곱 b제곱은 똑같고 0,0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절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딜 지난다? 바로 1,1을 지나니까 요 거리 조건과 그 다음에 1,1을 지나니까 a-b-2가 0이다라는 거죠. 이 점을 지나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a제곱 b제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서 a-b는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a, b 값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우리 친구들이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요게 단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 첫 번째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있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뭐 있었니? 바로 직선이 일치할 때,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 다음에 수직일 때. 요 녀석 내용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예. 자, 이 두 가지가 후반부에 나왔던 거고 앞에 전반부에는 뭐예요? 바로 당연히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 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야.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시험에 다뤄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다시 꼭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